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6번에 무슨 등기 유형이에요? 무효등기 유형입니다. 요것도 시험 한 번씩 잘 나오는데요. 무효등기의 유형입니다. 여러분, 유형은 뜻이 뭐냐면요, 다시 사용한다. 유형은 뜻이 뭐다? 다시 사용한다. 다시 사용한다예요. 자, 요거요, 사실등기 있지요. 사실등기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권리등기 있지요. 권리등기 각구, 을구 요거는 유용이 되는데 단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해요. 없어야 한다. 여러분, 요걸 하기 전에 요거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 시험에 혹시요, 질권이 있고요, 권리 질권이 있습니다. 요 질권은 등기가 안 돼요. 등기 안 되는데, 이 권리 질권은요,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는 이거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는데, 자, 요걸 잠깐 해볼게요. 자, 이 지갑 있죠, 이 지갑. 이 지갑. 귀하게 보여요, 안 귀하게 보여요? 이거요, 이 지갑이 옛날에 고대 악어의 메가로돈이라고 있어요. 메가로돈의 악어 가죽을 만든 지갑이에요. 자, 이 지갑을 내가 얼마 샀냐면 2억 주고 샀습니다. 자, 그러면, 자, 믿질 않네. 자, 볼게요. 이 지갑을 돈이 급하면 어떻게 돼요? 명품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겠지요. 여기 질권입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그 전당포에서 이 지갑을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혹시 질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건 뭐 민법에 시험 보면 안 나가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다. 질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질권은 등기 안 해요. 이건 등기 안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 볼게요. 요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어요. 1번 저당권 등기되었습니다. 채권이 1억이고, 자, 변제기가 8월 10일이고,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을이에요. 자,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저당권 을이 있지요. 7월 20일 날 급전이 필요해요. 한 5천 정도가. 그래서 병은행을 찾아갔어요. 근데 병은행은 담보 없이 빌려줘야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겠죠. 그러면 이 을은 뭡니까? 내가 20일 뒤면은 갑한테 돈을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억을 받을 수 있죠. 요 1억을 받아주는 채권을 병한테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봐요. 1에 1 저당권부 질권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아까 이거 똑같아요. 내 지갑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리는 거나, 뭡니까? 을이 갑한테 돈 받을 채권을 뭡니까? 병한테 맡기고 돈 빌리는 거나 논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때 채권이 5천 되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채무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예요?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가 돈 빌리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권자 병입니다. 질권자 병. 자, 여기 무슨 등기다? 권리질권 등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무슨 등기를 했다? 주등기를 했다? 부기등기를 했다? 부기등기를 했습니다. 자, 권리질권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부기등기. 그리고 질권자가 병이고 저당권자가 뭐예요? 질권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 돼요. 저당권 설정자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들어봐요.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저당권 등기였습니다. 채권이 1억이고 이자가 연올이고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이 상태에서요, 을이
1억을 변제했어요. 변제하면 저당권을 말소해야 돼요? 말소 안 해야 돼요? 말소하잖아. 이 저당권 등기를 뭐 해야 돼요? 말소해야 돼요. 자, 말소해야 하는데,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한 상태예요. 다시 1억을 빌립니다. 다시 1억을 빌려요. 그럼 원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은 1번 저당권을 말소하고 3번 저당권을 해야 되죠. 그럼 원칙대로 하면 등기를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되잖아. 1번 저당권 말소하고 3번 저당권 해야 되니까 2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요, 요 날짜만 좀 고치고요. 변제기 이렇게 있습니다. 변제기 날짜만 좀 고치고 이걸 그대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등기 유형이다? 무효등기의 유형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아까 그 지역이에요. 이 저당권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관계 맺는 자 있죠. 이런 자가 있을 때는 뭡니까? 이걸 유용해버리면 이 자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이해관계가 맺는 자가 있을 때는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권리의 등기 각구 얼굴은 뭐가 된다? 유용이 되는데 무슨 관계는 없어야 된다? 이해관계는 없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유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볼게요. 가박을이 부분대요. 부분대 둘이 있죠. 건물 신축회가 준공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했어요. 등기했습니다. 이래놓고요, 둘이 부부싸매요. 이게 실제 있던 사건인데, 여러분, 이게요, 부부도요, 성질이 뭡니까? 좀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한 게 아니고 좀 너무 똑같으면 안 돼요. 이 부부가 남편도 다혈질이고 아내도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이유로 싸웠느냐 하면은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 우리가요, 2월달하고요, 10월달하고요,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뭐 때문에 급증해요? 진짜예요. 뭐 때문에? 명절 때문에. 진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가 이혼율이 급증하고, 또 10월 달에 이혼율이 제일. 그러면 2월 말하고 3월 초에는 뭐 때문에? 설 때문에 쌓아서 거기 한 20일 뒤에 이혼하는 거고, 또 그 10월 달은 추석 때문에 쌓아서 그런 거고. 진짜 그 지방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서 하냐면은 친정이 근방에 있고 시댁이 먼데 있는데, 남편이 시댁 갔다 왔다 하니까, 원래는 이제 친정 가까워져 하니까, 남편이 시댁 가자 하니까, 뭐, 네 집만 네 집이고, 네 집은 내 집이 아니고, 뭐, 이렇게 쌓았어요. 쌓아서. 그래서 뭡니까? 남편이 야방방에 들어오니까요, 아내가 열받아가 뭡니까? 가스통 들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건물이 폭파했습니다. 자, 뭐가 폭파했다? 건물이 폭파했어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폭파하면 멸실등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멸실등기 해야 되는데 안 한 상태입니다. 안 한 상태예요. 그럼 다시 건물 신축하지요. 다시 건물 신축했을 때 이 안 한 등기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어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습니다. 똑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멸실 등기 후 무슨 등기 한다? 새로 보존 등기 해야 돼요. 자, 멸실 등기 후 무슨 등기 한다? 새로 보존 등기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등기,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권리의 등기, 각구 얼굴은 유용이 되는데, 단 뭐가 없어야 된다? 이해관계는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 봅시다. 쭉 넘어가 보고, 자, 여러분, 이제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은요, 여기 한번 봅시다. 나중에 나오고, 67페이지 한번 봐봐요. (67페이지) 거기 1번에 보면, 자, 2번에 1번 한번 봐요. 2번에 1번에 보면 등기 신청 적격해놓고 뭡니까? 적격은 거의 어떻게 돼요? 등기 명의 적격해놓고 제일 밑에 보면 1번에 무슨 일 나와요? 자연인 나오지요. 자, 몇 페이지? 67페이지. 자, 무슨 인? 자연인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자, 우리 참 이거 아시죠?
2월 4일 날 수업하는 거 알지요? 2월 24일 날. 왜냐하면 우리 다음 주가 빨간 날이잖아요. 그때 수업을 못 하니까 2월 24일 날 10시부터 내가 한 4시까지 수업한다 했죠. 자, 봅시다. 자연에는요, 이 등기신 자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만 있으면 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다 등기할 수 있어요. 뭐 의사 무능력자건 뭡니까? 제한 능력자건 제한 무능력자건 다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뭐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살짜리 꼬마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들어봤죠? 대기업 회장이야 손녀딸 명의로 등기하는 거. 뭐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문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 그 3번의 박스 한번 봐요. 박스에 보면, 등기 신청 적격이 문제되는 자 나오지요. 태아 나오지? 찾았어요? 태아를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아까 이런 말 했죠. 사람만 있으면 다 뭐 할 수 있다 했어요? 등기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우리요, 사람의 시기 있지요. 사람의 시기에서는, 민법에서는 우리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전부 노출설로 봅니다. 자, 무슨 노출설? 전부 노출설. 그러니까, 사람의 시기는 언제냐 봐요. 태아가 어머니 모체 밖으로 완전히 분리됐을 때 뭐로 본다? 사람으로 봅니다. 이해됩니까? 나오다가 발가락 하나 걸리면 사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어머니 모체 밖으로 뭐라고? 완전히 뭐라고? 분리됐을 때 뭐로 본다? 사람을 봅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봐봐요. 태아는 어머니 모체 밖으로 완전히 분리됐어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돼요. 제 말 이해돼요? 자, 이 태아 가지고요. 여러분,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요. 재벌가의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왜 드라마 만들 수 있냐 볼게요. 일단 우리 판례가요. 이거 판례만 하면 돼요. 판례가 무슨 조건설이냐면요. 정지 조건설입니다. 자, 무슨 조건설? 판례만 하면 돼요. 정지 조건설인데, 요거는 뭐냐면, 태아일 동안에는 사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자,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자, 그런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해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 소급이라는 것은요,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장래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거슬러 가는 겁니다. 자, 과거로 많은 것이다? 거슬러 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아버지가 이렇게 있고요. 아버지 재산이 한 2억, 한 5천 된다 합시다. 자, 여기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있고, 자, 아들 A가 있어요. 아들 A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버지가요, 유언이 없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면요. 자, 여기서, 자, 봅시다. 어머니 얼마 받아가요? 일단 태아는 받아가요? 못 받아가요? 못 받아갑니다. 왜? 사람을 안 본다 했으니까. 제 말 이해돼요? 상속은 사람이 하잖아. 일단 태아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일단 시험 나오면 태아는 등기할 수 없다 생각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못 받아갑니다. 사람을 안 보니까. 어머니 얼마 받아가요? 1.5 이렇게 받아갑니다. 아들 A 얼마 받아가요? 1 이렇게 받아가지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 거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죠. 사망했는데 만약 이렇게 2억 5천 있을 때는요, 어머니가 다 받아가요. 자식이 없을 때는. 자식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머니하고요, 그 남편하고 공동도만 자산했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공동상속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하고 장인, 장모하고 무슨 상속이다? 공동상속입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와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그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시댁에서 우리 재산에 대해서 욕심낸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욕심내는 게 아니고 정당한 거예요, 이거. 알겠죠? 근데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머니하고 자식 간에 뭐예요? 공동상속이에요. 친정이나 시부모 없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상속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있는 집에 시집 가면 일단 뭐부터 먼저 놔야 돼요? 자식부터 먼저 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뭐 상속하더라도 남편이 갑자기 죽더라도요. 시댁에서 뭡니까? 아파트 같은 거 처음부터 들어올 때 해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시댁 거예요, 그거. 아시겠죠, 그거?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어머니 1점 받아가고, 일단 태아는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못 받아가고, 그럼 아들 A가, 자, 1억 받아가지요. 받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태아가 요새 죽어서 나와요? 살아서 나올 확률이 많아요? 살아서 나올 확률이 많죠? 그러면 살아 출생하지요? 소급에 사람 보지요? 그럼 태아목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지. 1.5 대 1대1로 고쳐야 되지, 다시. 고치는 것을 무슨 등기라 한다? 경정 등기라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2억 5천을 요 비율로 다시 나누어야 돼요. 계산 여러분이 하시고. 알겠죠? 아들 A 1, 태아 1, 배우자 1.5. 아들이 태어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은요 일부 주가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배우자하고 자식들이 이런 명 있잖아. 무조건 배우자가 1이에요. 1을 먼저 배우자로 주고 다 그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주가 1을 배우자로 주고 나머지 1 가지고 자식들이 놀아가져요. 제 말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일단 배우자 하나하고 자식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 배우자 목이 많아요. 1.5 대 1이니까. 근데 만약에 자식이 3명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배우자가 1.5고 자식 목은 1이니까 자식 목 합하면 얼마예요? 3이 돼버려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좀 제도 좀 다릅니다. 상속이 다른데 하여튼 대아가 출생하면 어떻게 돼요? 대아목을 1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아들 1이잖아. 배우자 1.5지요. 그럼 이미 된 것을 고치니까 뭘 한다? 경정등기를 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2번 한번 봐요. 제일 위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뭐 나와요? 법인 나오지요. 자, 찾으세요. 그 다음 제일 밑에 봐요. 태아 밑에 봐요. 태아 밑에 뭐 나와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나오죠. 찾으세요. 요 두 개를 비교해볼게요. 요 법인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권리능력 있는 사단재단 가고요. 여기에 비법인 있죠. 여기에 비법인 사단재단,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권리능력 있는이다, 없는이다? 없는 사단재단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을 총검하면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제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을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삼성전자 있지요? 삼성전자, 여러분, 돈 있어요? 돈 없어요? 돈 많지요? 돈 많고, 조직 있지요? 뭐, 반도체 사업부, 뭐, 시스템 사업부, 어느 사업부,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성원 있겠지요? 돈, 조직, 구성원이 있을 거예요. 여기 뭡니까?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회사 설립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 인격이 부여돼요? 부여 안 돼요? 부여되지요? 요걸 법인카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삼성전자에 법인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따로 없어요? 따로 있죠? 그럼 법인 등기부 떼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에 본점 나오고 지점 나오고 대표이사 나오고 이사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 법인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어요.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일단 등기 신청 해준다 치고요. 해주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그 다음 물어볼게요. 여기서 이 땅이요 대표자 명의로 등기돼요, 삼성전자 명의로 등기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삼성전자 명의로 등기돼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등기한다? 법인 명의로 등기합니다. 자,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등기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표자는 등기부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인하고 법인은요, 대표자 안 올라가요. 여러분, 법무사 등기 신청하도 등기부에 법무사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여기도 대표자 안 올라갑니다. 왜 대표자 안 올라가요? 법인 등기부를 떼면 대표자 할 수 있죠. 이 토지 등기부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갑니다. 대표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갑니다. 자, 됐고요. 또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요, 뭘 주의하냐면, 국가나 지자체 있죠. 지방자치단체. 시도나 시군구예요. 시도나 시군구인데 요거는 공법인입니다. 자, 무슨 법인? 공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땅 사면요, 법인은 아까 법인이 된다 했잖아. 그러면 그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가 땅 사면 강남구 명의로 등기되고, 또 충청북도가 땅 사면 충청북도 명의로 등기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시도나 시군구는 법인이 공법인이기 때문에 그 명의로 등기된다, 안 된다? 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업하고 면하고 리하고 동원, 요건 지자체가 아니지요. 자, 지자체가 아니므로 그 명의로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다만 요 리와 동 있지요. 요건 좀 주의 좀 해야 됩니다. 리와 동은 등기 안 되는데, 법인 아닌 사단에 요건을 갖출 때는 리, 동 명의로 등기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 요건 갖출 때는. 자, 요건 좀 다른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리와 동은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시골 가면은요, 말 앞에 뭡니까? 리 명의로 등기해놓고요, 땅을 해놓고, 우리가 뭡니까? 어르신들이 묻히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다가 그거 묻지요, 그거. 그럴 때는 뭡니까? 그 리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인 아닌 무슨 요건 갖출 때는, 사단의 요건을 갖출 때는. 자, 정리합시다. 요거부터 하고 갈게요. 그래,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종중, 문중, 동창회, 향후회, 교회, 등등 쭉 있는데, 자, 이거 있죠. 아까 똑같이 돈 있어요, 돈 없어요? 돈 많지요? 동창회 돈 많아요. 조직 있지요? 구성원 있지요? 근데 여기 주무관점을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이 법인격이 부여됐어요? 부여 안 됐어요? 부여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생각해가요. 법인과 같은 활동 모습을 띄고 있더라도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인격이 부여 안 됐어요. 요걸 뭐라 합니까?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비법인 사단재단이에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봐요. 종중이나 동창회가요, 동창회가 갑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합니다.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종중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보통 종손 되겠죠? 종손. 동창회 대표자 누구예요? 동창회장이 되겠죠? 자, 요런 사람들이 등기 신청을 해줍니다. 해줘서 1번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좀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종중이 땅 샀지요? 그럼 물어볼게요. 원칙을 물어볼게요. 종중 명의로 등기돼요? 종손 명의로 등기돼요? 자, 종중 명의로 등기되나 손 들어봐요. 종중 명의로. 종손 명의로 등기되나 손 들어봐요. 종손이 압도적이네. 자, 그럼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김해 김씨 종중이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종손이 4명의로 등기하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내 개인재산 되잖아. 그 어려운 일 있을 때 뭡니까? 종중 땅을 팔아먹고 어떻게 돼요? 브라질로 이민 가버리지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종중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종중 명의로 등기됩니다. 동창이가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동창의 명의로 등기돼요. 원칙입니다. 근데 아까 종손 명의로 등기된다는 사람 있잖아요. 이건 원칙이 아니고 예외적으로는 가능해요. 어떤 경우냐면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 보면요, 종중하고 배우자는 특례가 있어요. 자, 어떤 특례가 있느냐 봐요. 종중하고 배우자는 조세포탈 세금 떼먹는 거, 법을 피하기 위한 경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경우, 그걸 제외하고요, 명의신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이 땅 샀어요. 남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남편 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맞잖아. 남편 돈으로 남편이 땅 샀잖아. 그럼 누구 명의로? 부부 명의로 가지 말고 일단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자, 남편이 돈으로 남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남편 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걸요, 세금 떼먹기 위해서 아내 명의로 등기하는 거 안 돼요. 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아내 명의로 등기하는 거 안 돼요. 그게 아니고요, 법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 명의로 등기하는 거 안 돼요. 그걸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재산이 하도 없어요. 선의의 목적으로 남편이 뭡니까? 아내 명의로 등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거기 명의신탁 예외입니다. 알겠죠? 종중도 마찬가지예요.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원칙이 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종중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종중 명의로. 동창이가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동창의 명의로.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법인 아닌 무슨 명의로?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합니다. 자, 누구 명의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종손이요, 대표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기록이 안 돼요? 기록이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아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등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등기부에 올려놓고요,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이 대표자 명의로 등기된 거예요?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만 올라가는 겁니다. 뭐만 올라가는 것이다?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자,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요? 그럼 대표자가 등기부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됩니다. 둘 다 똑같아요. 다만 대표자는 이름 올라가지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업하고 면하고 리동은 뭡니까? 공법인 아니겠지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명의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리와 동이 무슨 요건을 갖출 때는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출 때는 리동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 했죠.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봐요. 옆 페이지 보면 학교 나오지. 학교 찾았어요? 학교가 종류가, 우리 학교가 3개 있죠. 학교가 종류가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있죠. 자, 여러분 학교도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다 국립이잖아. 어떤 경우도 학교 명의로 등기 안 돼요. 자, 학교 명의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국립학교는 누구 명의로? 국가 명의로. 국립학교 누구 명의로? 국가 명의로. 여러분 이거 들어봐서요. 어느 부설 초등학교 공립유치원 들어봤죠? 그건 지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뭡니까? 공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해야 되고 누구 명의로? 지자체 명의로. 사립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사립이잖아. 그때는 뭡니까? 재단법인 연세학원, 재단법인 고려학원, 이런 식으로 재단법인 형태로 등기돼요. 알겠죠? 자, 다시 학교는 학교 자체 명의로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국립학교는 누구 명의로?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누구 명의로? 지자체 명의로.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형태로 등기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민법상 뭐 나와요? 조합 나오고, 그 밑에 국가 지자체는 방금 했죠? 1번, 2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은 했고, 민법상 조합 볼게요. 자, 민법상 조합 보는데, 자,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봐요. 자, 69페이지 밑에 그림 한번 봐요. 그림 보면, 자, 거기 보면 종중, 교회, 사찰 등 비법인 사단재단의 소유권 등기 해놨지요.
자, 표시번호 1돼 있고, 접수돼 있고, 소재 지번 돼 있고, 지목 면적 나와 있죠. DP 잡는 게 봐요. DP 잡는 게 봐요.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돼 있죠. 등기돼 있잖아. 자, 보면 소유권 이전돼 있고, 접수번호 나오고, 매매 나오고, 소유자 봐요. 달성, 소시, 서시, 약봉파, 종중. 종중명이 등기돼 있죠.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대표자 나오죠. 서대표. 그 밑에도 나오죠. 소유자 서울김씨 대종친에 나오고 밑에 대표자 나오죠. 이해됐어요? 이 사례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종중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종중 명의로 등기되는데 대표자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는 거지요. 제 말 이해돼요? 이건 대표자 명의 등기된 거예요? 종중 명의 등기된 거예요? 종중 명의로. 알겠죠? 사례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앞 페이지에 민법상 조합 봅시다. 자, 민법상 조합입니다.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출자를 합니다. 출자를 해서 여러분 한자 쓰기 어려우면 이래요. 이게 돈자자잖아. 출은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 쓰기 어려우면 그냥 돈을 낸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뭐를 낸다? 돈을 낸다. 나는 그래도 고상한 말 써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뭐 한다? 출자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돈을 내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계약 관계로 맺어진 인적 결합체입니다. 자, 출자를 해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 구성된 계약 관계로 맺어진 무슨 결합체다? 인적 결합체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새 시골에 가면은요,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고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리니까 그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온 시집 온 사람 애들이 좀 있어가 애가 좀 뭐 울리는 마을도 있다 하지만, 자, 근데 내가 이거 조사 한번 해보니까요,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뭐 우리나라 같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요, 도시 생활을 다 좋아하는 것더라고. 내가 보니까 뉴질랜드에 보니까요, 전 해외 대표 보니까 의사 월급을 1,500만 원 준다 하는데 뭡니까? 한 달 월급을. 근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걔가 그걸 9인 가구 내는데 아무도 지원 안 한다 하더라고. 그리고 뉴질랜드 도시의 월급이 얼마냐? 뭐 그 기사 그대로 1,100만 원이 카대. 그럼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인데 한 500만 원, 400만 원 차이 가지고 농촌에 가서 의사 못 구한다.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좀 비슷한 것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그 마을 청년들이 없으니까요. 마을에 40대, 50대 청년들 있잖아요. 몇 명 남은 청년들이 돈을 냅니다. 돈을 냈어요.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2천만 원, 3천만 원 냈어요. 그럼 돈을 내면은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있겠죠? 어느 사람은 5천, 어느 사람은 2천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지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영농조합인데 지분이 있고 영농조합의 구성원이 A, B, C, D입니다. 지분이 있지만 요 재산 소유 관계가 이게 뭐냐면 합유예요. 합유란 말은 뭐냐면 지분이 있지만은 지분이 있어요. 근데 지분이 있지만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제한돼요? 제한됩니다. 왜 그러냐 봐요. 아까 공유는 뭐라 했어요? 지분이 있고 지분 처분이 자유롭다 했잖아. 합유는 뭡니까? 누가 하나가 지분을 빼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분만큼 사업이 출소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지분이 있을 때 지분 처분이 자유롭다, 제한된다?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 영농조합이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1번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여기에서 있죠. 조합 자체 명의로는 등기 안 됩니다. 자, 무슨 명의로는? 조합 자체 명의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냐? 조합은 무슨 이름으로?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조합은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 좀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요, 공유가 흔해요, 합유가 흔해요? 공유가 흔하잖아. 공유가 지분 있고 지분침 자료 공유가 흔하잖아요. 그럼 이걸 뭡니까? 이렇게 등기해 놓으면요, 전원명의 등기해 놓으면 이걸 공유로 오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 뭘 기하냐면 밑에다가 합유라는 뜻을 기록합니다. 자, 뭘 기록한다?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는데, 여기에 주의할 것은요, 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분은 왜 기록 안 해요? 합유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다, 제한된다. 제한되니까 지분은 기록 안 합니다. 자, 조합은 무슨 이름으로? 전원 이름으로 등기하고, 조합 자체 명의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기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여기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뭐냐면요, 특별법상의 조합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느냐면 농업협동조합, 수협, 수산물협동조합, 재건축조합. 자, 이것은요, 봐요. 농업협동조합, 수산물협동조합, 재건축조합, 조합이란 말 들어가지요. 조합이란 말 들어가도 실제로는 이거 조합이에요, 법인이에요? 실제로는 법인입니다. 실제로는 뭐라고? 법인입니다. 그러면 농업이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 농협 인구 1100만 명의로 등기해요, 농협동조합 명의로 등기해요? 농협동조합 명의로.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법인이기 때문에 농협 명의로 등기된다는 거예요. 농협 명의로 등기됩니다. 자, 됐죠? 자, 정리합시다. 조합은 조합 자체의 명의로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조합은 무슨 이름으로?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뭘 기록한다? 합유의 뜻을 기록하고,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재건축조합은 말이 조합이지 실제로는 조합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입니다. 아까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등기한다 했지요. 그때는 뭡니까?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등기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다 했고, 자, 또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71페이지 보면 거기에 보면 2번 한번 봐요. 2번에 보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개념 나오지요. 그거 찾았어요? 그 밑에 뭐 절차 실체 나오지요. 그건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안 해도 되고요. 절차 실체 안 해도 되는데, 자, 요걸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요,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책 만든다고 이렇게 깊게 써놨는데, 자, 여러분, 요렇게 생각, 일단 지금 초반이잖아요. 요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혹가다 나오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봐요. 등기 권리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등기 권리자란 말은 쉽게 할게요, 쉽게. 등기 권리자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등기를 하게 되는 자 또는 등기부상 이득을 받는 자. 자, 등기 의무자란 뭡니까? 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자. 자, 등기부상 뭘 받는 자? 불이익을 받는 자. 이렇게 해요. 다시. 자, 다시 할게요. 등기 권리자란 말은 뭐라고? 등기를 뭐라고? 하게 되는 자.
등기부상 뭘 받는 자? 이득을 받는 자. 등기 의무자란 말은 뭐예요? 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자. 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나중에 실력 쌓이거든요. 우리 책에 있는 건 내용 있잖아요. 얘가 보면은 71페이지 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쭉 동그라미 몇 번까지 나와요? 9번, 10번까지 나오지요. 이런 걸 여러분 실력 있을 때는 이걸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죠. 매도인이 권리자예요? 매수인이 권리자예요? 매수인은 등기를 하게 되고 매도인은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또 전세권 설정 등기하지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권리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예요? 전세권자가 등기를 하게 되고 설정자는 해줘야 되잖아. 집주인은. 그러면 전세권 말소 등기는 어떻게 돼요?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전세권 말소 등기는. 전세권자는 지어지잖아요. 등기 없어지잖아. 그럼 등기 뭐라고? 의무자. 설정자는 깨끗해지지요. 등기 뭐라고? 권리자. 이렇게 자꾸 해봐야 되거나. 이거 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정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죠. 정여자가 권리자예요? 수정자가 권리자예요? 수정자. 수정자가 등기를 하게 되니까 등기 권리자. 정여자가 뭡니까?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뭐라고? 등기 의무자.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합시다. 아시겠죠? 다시 해볼게. 등기 권리자라는 말은 뭐라고? 등기를 하게 되는 자, 등기부상 이득을 받는 자. 등기 의무자라는 말은 뭐예요? 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자, 등기부상 뭘 입는 자? 불이익을 입는 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좀 이따 펴봐요. 어디를 하느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80페이지 한번 펴봐요. 80페이지 무슨 신청 나와요? 전자신청이 나오지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80페이지.